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다시 하게 됐죠.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한국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장 독립 전쟁이라는 주제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년대에 우리 민족에 저항했던 여러 형태들,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무장 독립 전쟁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78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78쪽을 펴면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떠올려보면 1910년대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형태로 무장투쟁, 독립운동 기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1운동 이후에 20년대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 독립군을 형성을 하고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또 벌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로는 여러분 두 개 알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중간에 봉오동 전투 있죠? 네, 1920년 봉오동 전투에 여러분이 체크.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이죠. 여기 사진으로도 나와있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군과 그 외 기타 부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주도로 인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이제 많이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되죠. 독립군이. 대표적인 20년대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군이 졌는데 이제 일본이 좀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을 좀 어떻게 괴롭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제 훈춘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당시 그 훈춘이라는 중국의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군들이 좀 주둔하고 있었어요. 네, 일본이 이제 이 중국에 있는 군벌 세력들, 군사 세력에게 돈을 주면서 너네 거기 훈춘에 있는 일본군들 좀 습격해서 괴롭혀 라고 돈을 주면서 사건을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 군벌들이 훈춘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일본 분들 습격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이거를 좀 명분 삼아서 이걸 빌미 삼아서 거기 중국에 있는 일본군들 죽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일본군들 나머지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만주 지역에 쳐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뿐이었죠. 실제로는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였죠. 훈춘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독립군들과 이제 일본군이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독립군들도 이제 부대를 다시 편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냐면 여기 밑에 단락에 나와있죠. 중간에 밑줄.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군과 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조직이 돼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런 179쪽 옆에 나오는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대첩. 자, 일본군이 이제 여기로 진입을 하는데 독립군들은 이미 워낙 요 일대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비록 일본군보다 숫자는 적었지만 이 어떤 지리적 요충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략을 잘 짜요. 그래서 일본군들을 크게 여기서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청산리 대첩까지 다 독립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자, 이 독립군의 승리에 있어서는 물론 독립군들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간도 지역에, 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동포들,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또 독립군에게
식량, 이런 물자들을 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도움도 한몫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179쪽 밑으로 내려와서 자, 보면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까지 다 일본군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좀 빡치는 거지. 아씨, 독립군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 독립군들의 이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독립군들을 도와줬던 이 마을 주민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어떤 독립군들의 어떤 지원 기지가 되는 이 마을들을 다 싹 다 초토화 시켜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에도 나왔지만 이쪽에 있는 요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들을 싹 다 쳐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뭐 집집마다 다 불을 질러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이런 비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있죠.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1920년 간도 참변이 벌어지게 돼요. 자, 간도 참변이 벌어지자 이쪽에 이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판단을 하고 거처로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 나와있죠. 밀산부에 집결을 해서 독립군 조직을 이제 재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서일 장군 이름이에요. 성은 서씨고 이름은 일. 서일 장군을 이제 지휘관으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이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요. 시베리아 지역에 자유시라는 마을로 이동합니다. 도시. 여기 나와있죠. 지도로. 여기 밀산부에 보여서 대한독립군단을 새로 조직하고 이동을 해서 이제 만주를 넘어서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또 독립군들을 이제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주는데 이걸 이제 일본이 알았어요. 일본이 알고 러시아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독립군들 지금 받아주면 러시아 너네 일본이랑 싸우고 싶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쳐들어갈 거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1904년. 러일 전쟁 했을 때 러시아가 일본에 아주 크게 발려버렸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PTSD가 아직 남아있어서 러시아에. 그래서 이거 싫은데? 하고서 독립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러시아 들어올 거면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 칼, 총칼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독립군이 어떻게 싸워? 안 되죠. 당연히 독립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우리 명령 안 들을 거야? 그럼 뭐 처리해야지. 하고서 이 독립군들을 또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시에서도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걸 우리는 맨 밑에 나오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독립군들이 자유시에서 겪었던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80쪽을 봅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거쳐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독립군들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조직을 이제 다시 재편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여기 180쪽의 세 번째 줄에 나와있죠. 밑줄. 1920년대 중반 만주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의 독립군 정부가 성립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이제 3부라고도 하죠. 이 3부가 성립이 돼요. 만주 지역에 지도에도 나와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독립군 조직들이 형성이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동포들과 함께하는 어떤 자치 정부 형태의 조직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이 3부는 만주의 동포사회를 이끈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다. 정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독립군들을 또 양성하고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기구였죠. 이 3부가. 자, 근데 다시 이제 만주로 거처를 옮긴 이 독립군들을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훈춘 사건 때 중국 군벌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사건 조작했던 것처럼 다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번 아예 협정까지 맺으면서 이걸 이제 하는데 무슨 협정을 맺었냐? 이게 별표 쳐져 있죠. 미스야 협정. 무슨 협정이요? 미스야 협정을 맺어서 이 만주 지역의 그 중국 군벌들, 군인 세력들에게 야, 너네 이제 일본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독립군 잡아오면 우리가 포상해줄게. 현상금 줄게. 그러니까 독립군들 좀 많이 잡아와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위협을 하는 세력이 두 개나 생겨버린 거예요. 일본군과 또 중국의 군벌들. 양쪽에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독립군들의 상황이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독립군은 다시 조직을 이제 재편을 합니다. 어떻게 재편을 하냐? 여기 두 줄 내려와서 여기에 또 밑줄. 3부는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1920년대 말 국민부와 혁신의회 두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자, 국민부, 혁신의회 이렇게 두 세력으로 재편됐다 했죠. 그래서 이 3부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탄압을 받는 와중에서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3부를 통합을 한 거죠. 아쉽게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지 못하고 이제 두 개의 조직으로 재편을 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 자, 국민부와 혁신의회의 좀 특징을 봅시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국민부. 국민부는 이제 국민부 밑에 산하에 어떤 조직을 만드냐면 밑에 조선혁명당을 결성합니다.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같은 이름의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 또 만들죠. 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라는 거. 이제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했어요. 여기 만주의 남부 지역. 자, 그리고 이제 북만주 지역, 이게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혁신의회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해체되고 나서 뭘로 다시 조직이 형성되냐면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을 결성을 했고 같은 이름의 한국독립군 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조직까지 갖추게 되죠. 북만주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또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죠. 이 3부가 어떻게 통합해서 조직을 갖췄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듯이 이제 조선혁명군 이죠. 누가 조직했다고요? 국민부에서 조직을 했다고 했죠. 국민부의 조선혁명군. 그리고 또 어디에? 그쵸. 혁신의회. 북만주 혁신의회의 한국독립군. 요 두 군사 조직이 나왔다고 했죠. 여기 이제 1930년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까지는 1920년대 내용이었고, 여기 또 1930년대 내용인데, 이건 또 나중에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다루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조선혁명군 봅시다. 조선혁명군은 이제 지휘를 했던 장군 이름이 이제 양세봉 장군이 있었습니다. 양세발이 양세형이 아니라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있었는데 조선혁명군은 이제 어떤 업적을 남겼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급식지도. 네. 네. 네, 바로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볼게요. 한국 독립군은 지휘관이 지청천 장군이에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했냐? 여기 밑에 나와있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군을 격퇴를 합니다. 아까는 중국군들이 막 독립군들을 잡고 막 그랬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3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이제 침투를 하면서 중국에도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또 일으키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이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으로 둬야 할 세력은 독립군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군이 아니라 일본군을 무찔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독립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이런 군대들과 함께 전투를 함께 하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나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나중에 와. 지금 안 돼. 좀만 이따 와. 몇 분 있다가? 한 45분. 다시 어디서 버스 타기요? 조용히 할 자신 있어? 네. 오케이. 네, 땅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